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10점 만점짜리 시험이 있다고 해봐요. 그 시험에서 A가 4점, 4점, 5점, 6점, 6점을 맞았고요. B라는 학생은 0점, 1점, 5점, 9점, 10점을 맞았어요. 자, 이 두 학생의 자료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 해설부터 한번 해볼게. 별량이라는 게 있어요. 별량이 무엇이냐? 별량. 친구들이 이 별량이라는 용어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통계를 완전 다 몰라. 별량이 뭐야? 하나하나의 값이야. 지금 점수가 지금 5개 있는 거잖아. 5번 시험을 봐서 별량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는 거야. A의 별량의 수 5개, B의 별량의 수 5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평균 해볼까요? 평균이라는 건요.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것이에요.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것이야. 자, 그럼 A의 평균 무엇이야? 4, 4, 5, 6, 6 다 더해. 다 더해서 뭘로 나눠야 돼? 별량의 개수 5개로 나누는 거죠. 그럼 몇 개입니까? 무엇입니까? 5입니다. 5가 바로 A의 평균이야. 자, 별량은 5개지 평균은 하나의 값이야. 이 A의 점수 5개 중에서 평균은 딱 하나의 값이야. 평균은 데이터 세트 전체에서 딱 하나만 나오는 거야. B의 평균도 구해볼까요? B도 다 더해. 그런 다음에 5로 나눠. 그러면 평균 5가 되겠습니다. B의 평균도 하나인데 그것이 5네. 그러면 A랑 B랑 평균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A랑 B랑 얘는 성적이 완전 똑같고 똑같은 성격을 가졌냐? 그건 아니야. A는 말이야. 시험 볼 때마다 예측 가능해. 아, 얘는 5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맞겠구나. B는요. 아, 얘는 진짜 잘할 땐 다 맞다가 못할 땐 다 틀리는 애야. 몇 점을 맞아올지 참 걱정이 되는 애. 얘는 기대가 되기보단 B는 항상 걱정이 돼. 응? 못할 때 어떻게 될까 도대체. 빵점 맞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애야. 자, 평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균을 가지고 우리 뭘 구해야 되느냐?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편차가 무엇인데요? 편차는요. 별량에서요.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해요. 친구들이 이거 엄청 많이 질문해. 편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랑 말이 비슷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지.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 주의할 점. 별량과 평균의 차이가 아니야. 왜요?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플러스나 영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별량에서 평균 빼면 뿔도 있고 마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차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 별량이 항상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량 4에서 평균 5를 빼는 거지. 평균 5를 빼면 무엇이 됩니까? 마1이 되겠습니다. 또 별량 4에서 평균 5를 빼는 거지. 마1이 되겠습니다. 0이 되고요. 뿔1이 되고 뿔1이 되는데 이해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편차라는 것은요. 개수가 몇 개 지금? 5개가 나왔잖아. 별량의 개수와 편차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야. 아까 평균은 어땠어? 평균은 하나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하나의 값만 존재했잖아. 편차는 별량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죠?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 그랬어. 그런데 이 편차를 가지고는요. 아, 그래. 1 절대값이 1 또는 0이다. 이거는 알았는데 딱히 얘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응?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다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 편차를 다 더하잖아. 0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합은 0이야. 아니 그러면 더해서 0 되는 거 그러면 하나만한 걸 왜 구했냐. 이거를 의미 있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되잖아.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 제곱을 해주는 거죠. 자, 일단 편차의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1, 1, 0, 1, 1 편차의 제곱을 해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줘. 그래서 분산을 구해줄 거야.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준 다음에 별량의 수로 나눠. 너무 빨랐죠. 이렇게 하는 거야. 분산은요. 편차를 다 제곱했지. 편차 왜 제곱했어? 마이너스 없애주려고. 편차 제곱의 합. 다 더했지. 지금 다 더했잖아. 이것을 어떻게 해줘? 또 별량의 수로 나눠주는 거야. 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 얼마입니까? 여기는 분산이 5분의 4가 되겠네요. 5분의 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B 친구의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것과 비교를 해볼게요. B 친구의 편차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편차 얼마입니까? 지금 0에서 5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또 1에서 5를 빼는 거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될 것이야. 이것을 편차를 구했으면 편차를 제곱을 해야 되죠. 25, 16, 0, 16, 25 이렇게 해서 편차를 제곱했으면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5분의 82가 되겠네요. 이것이 분산이야. 아, 분산을 보니까 이제 확 차이가 나네. 아까 평균은 똑같았잖아. 5, 5로 똑같아서 얘네들의 차이를 알 수가 없었는데 분산을 보니까 5분의 4, 5분의 82. 아, B가 훨씬 크구나. 이 B가 훨씬 크다는 분산의 의미는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얘가 평균에 5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값들이. 그런데 0점도 있고 10점도 있어서 평균 값이 오라 이 말이지. 자, 이렇게 분산을 알았어. 근데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5분의 82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B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몇이야? 평균부터 4만큼, 5만큼 떨어져 있잖아. 평균부터 5만큼 떨어져 있는데 5분의 80이 아니 이거 지금 16.4잖아. 너무 많은데 왜 그래? 제곱했으니까 그렇잖아. 16.4잖아. 아 이거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어도 5였는데 이거 좀 데이터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자, 그래서 나온 게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는 분산을 다시 루트로 씌우는 거죠. 표준 편차는 우리가 제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커졌잖아.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준 값이야. 그나마 보정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4에다가 루트를 씌워줘. 즉 0.8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0.8은 1보다 작잖아. 얘 1보다 작아. 아 맞아. 5라는 평균에서 1보다 작게 떨어져 있겠지. 왜? 다 1111 떨어져 있는데 5랑 똑같은 것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 값이 분산보다는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가를 쉽게 보여주는 값이구나.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왔어. 이것을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상관없고 1보다 작다는 것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 B에도 표준 편차 구해볼까요? 5분의 82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6.4에다가 루트를 씌우잖아. 루트 16이 4잖아. 그러니까 얘는 4. 얼마 될 것이야. 아하. 평균적으로 4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말 되네. 그쵸? 자, 이거를 뭐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까지는 알 거 없고 4보다 크다는 것만 알면 되죠. 아, 이렇게 구하는 것이구나. 뭔지 다 알겠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 분산도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하나의 값이고 표준 편차도 딱 하나만 나오는 값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근데 더 쉽게 구하는 법 알려줄게. 이거는 중등 교과에는 나오지 않는 과정이에요. 자,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분산 표준 편차 구하려면은 중간에 꼭 편차를 구했단 말이야. 편차 값을 별량마다 평균을 빼가지고 편차를 이렇게 구했잖아. 편차를 구하지 않고 쉽게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법. 와, 그런 게 있어요? 대박이겠죠. 한번 해볼게요. 별량을요. x1, x2, x3라고 할게요. 3개만 있다고 해봐 별량에. 그리고 평균을 뮤라는 문자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편차를 구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잖아. 이것이 편차. 나 지금 편차를 다 쓰고 있어요. 편차 이렇게 했어. 지금 편차야. 근데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돼? 편차 제곱을 합한 다음에 그것을 별량에서 3으로 나누는데 이해합니까? 이것이 바로 분산이야. 요 공식에 의해서 분산의 공식에 의해서 똑같이 해준 거야. 여기까지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풀어볼게. 요 부분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x1의 제곱 마이너스 2 뮤 x1 더하기 뮤의 제곱이 될 것이야. 여기까지 알았지?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 두 번째도 여기다 한번 써볼게. 똑같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써볼게. 더하기 빼기 쉽게 이렇게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은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인데 이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뮤로 묶어줄 수 있겠네? 마2 뮤로 묶어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무엇이야? x1, 2, 3의 별량의 합이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마지막 이것은 무엇이었어? 뮤 제곱이 3개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리고 우리 아까 분모는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 3이 그대로 있어야 돼. 분모에는 3이 있었잖아. 그래서 3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됐죠?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 요 앞부분만 따로 띄어서 쓴다면 이것이야. 3분의 이것이 무엇이야? 별량 제곱 합을 3으로 나눈 거야. 별량의 수로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를 아주 잘 보세요. 자, 요걸 잘 보세요. 자, 보면은요. 이 중에서 특히 이 분홍색 보세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홍색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야? 평균이야. 평균. 별량의 합을 별량의 수로 나눈 거잖아. 평균이야. 바로 얘가. 와, 이게 평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완전 중요한 거 알 수 있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노란 부분은요. 마이너스 2 뮤의 제곱이 되는데 이해합니까? 자, 앞에 마이너스 2 뮤가 있었잖아. 그리고 뮤가 또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뮤의 제곱이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때? 마지막은 요렇게 또 헷갈릴까봐 표시를 해줄게. 3분의 3 뮤 제곱이잖아. 그렇다는 거는 3 약분되잖아. 3 약분되고 무엇이 됩니까? 뮤 제곱만 남는데 이거 이해하죠? 자, 그래 그러면 뒤에 두 항을 어때? 동일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뮤 제곱 되는 거 이해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분산을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여기 x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뮤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분산이야. 똑같은 분산이야. 자, 완전 중요해요. 요것도 분산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분산이에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 달라? 위에 거는요.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야.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고 밑에 거는요. 이 별량 자체를 제곱했어. 별량 자체의 평균을 별량 개수로 나눈 다음에 뮤 제곱을 빼준 거야. 평균 제곱을 빼준 거야. 이것을 그러면은 말로 한번 해줄까요? 별량 제곱의 합을 별량 개수로 나눠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을 빼줘. 이것도 바로 분산이 됩니다. 자, 두 개를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위에 거는요. 편차가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밑에 거는요. 편차 없어. 별량만 있어. 그럼 우리가 또 일일이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 편차를 구하지 않고 쉽게 별량 제곱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꼭 이런 생각을 하자. 아, 이거 어려워 죽겠는데 도대체 뭐에 써먹으려고 이런 거 실생활에 사용할 수도 없는 거 왜 배울까요?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너무 사용할 수 있어.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거지. 여러분 이제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야. 그러면 후보 선수도 있고 실전에 나가는 선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전에 나갈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을 뽑는 게 좋을까요? 표준 편차 작은 선수들을 뽑는 게 좋겠어. 아니 기량이 똑같다면 평균이 똑같다면 기대값이 일정한 선수를 가는 게 좋겠잖아. 너무 가서 막 실수로 팍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표준 편차가 일정한 선수들을 나가서 뽑게 하는 거야. 응? 시합을 뛰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있잖아. 후반전 경기 끝나기 전까지 3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우리가 1대2로 지고 있어. 아,
그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질 게 뻔하잖아. 평균적으로 그냥 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때? 선생님이 이런 선수를 마지막에 내보내겠어. 평균이 일정한데 막 기복이 심한 거야. 어떨 때 확 잘했다, 어떨 때 확 못해. 근데 지금은 3분 남았으니까 확 못해봤자 지잖아. 못하면 그냥 평균 다 치는 거고, 확 잘할 수도 있잖아, 이런 친구는. 그러면 확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후반전 3분밖에 안 남았으면 100% 오른쪽에 선수를 보내야 된다는 거야. 표준 편차가 큰 선수. 응? 실수를 해도 리스크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오른쪽 선수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요, 교과서에 나온 방법대로 구하는 것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뭘 알아봤냐면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편차 없이 구하는 법도 알아봤죠. 두 가지 방법 다 익히고 있으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